그 면접관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신입사원의 자세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신입사원의 자세는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을 놔두리고 물 떠다 드리고 막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발 살려주세요입니다. 제가 현재는 공공기관을 다니고 있지만 과거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도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급인 오뚜기로 어떻게 이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조기 취업으로 이 중소기업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때마다 다 합격을 했고 제가 면접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제가 면접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중소기업에서 대우가 엄청 좋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이랑 좀 가깝고 면접을 봤을 때 좀 시설이 제일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서 첫 입사를 성공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월급이 한 180만원 정도였고요. 연봉은 2,500에서 2,600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바비만 받다가 200만원 가까운 돈을 받으니까 솔직히 그 돈이면은 한 달 내내 노는데 다 쓰면은 엄청난 양의 돈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활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솔직히 좀 저의 잘못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부조리를 좀 당했습니다. 그냥 거의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 회사를 저만 입사한 게 아니라 제 대학교 여자의 동기도 같이 입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는 한두 달 하고 도망갔습니다. 너무 부조리와 그 텃세가 너무 심해서 바로 도망갔고, 그래도 이게 버텨야 되겠다. 최소 1년은 다녀야 이게 경력으로 되는데 어떻게든 버티려고 저는 끝까지 다녔습니다. 우선 면접을 보고 입사한 첫날에 원래 퇴근 시간이 6시인데요. 저와 동기랑 같이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2시간 초과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직장 동료들이 같이 한 게 아니고 다 그분들은 알고 보니까 회식을 하러 갔었고 다음날 출장이라서 그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업무였는데 그거를 저와 당일 입사한 신입사원 2명한테 시키고 그분들은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회사가 이런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근데 야근이 일상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이제 3개월 인턴 기간을 끝나고 PPT 발표를 하고 나서 임원님들이 평가를 해서 이제 정규직 전환 여부가 되는 건데 대표님은 저를 좀 좋게 봤습니다. 왜냐면 저희 회사가 80% 정도가 여자분들이었는데 오랜만에 남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좀 많이 좋아했었어요. 어쨌든 대표님이 평가 점수를 잘 줘서 정규직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 있던 이름은 말 못하지만 노 대리님께서 저한테 이랬습니다. 살려주dem씨, 그 명함 받을 때까지 정규직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그래서 대답을 안 했나?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보통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업무 분장을 좀 돌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보통 신입사원이면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좀 괜찮은 업무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쓸데없고 누구도 하기 싫은 업무만을 모아서 저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게 뭐냐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 안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쓸데없는 업무들과 아무런 그 자랑거리도 아닌 그 업무들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딱 생각이 들었죠. 여기는 떠나야 되겠다. 근데 떠나더라도 퇴사를 하고 나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니면서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넘어가자. 이 생각이 딱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직을 할 때는 무조건 지금 회사가 진짜 죽도록 힘들더라도 퇴사를 하고 나서 이직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이직이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이직이 안 돼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공백 기간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거고 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길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원래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더 인기 있는 자격증 하나를 취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쉬지도 않고 카페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 자격증을 좀 과하게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자격증을 무조건 따야 되고 이 회사를 무조건 떠나고 싶기 때문에 원래 자격증 합격 점수가 60점인데 80점, 90점이 나와서 합격을 할 정도로 저는 그 절실함 때문에
좀 공부를 과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격증 하나를 단기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자마자 이제 중소기업 회사가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하나가 더 생겼고 지금 회사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들로 지원을 했고요. 그때 얼마나 절실했냐면 취업을 안 하고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도 회사 추천을 받았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회사를 지원을 해서 중견기업 이상 회사에 3곳을 서류 합격을 하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서류 합격한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서류 합격한 회사에 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회사가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면접을 떨어진 이유가 그 당시에 말을 좀 많이 못했고 면접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면접관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신입사원의 자세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신입사원의 자세는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을 놔두리고 물 떠다 드리고 막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는데 저는 또 거기 회사에 붙기를 바랬습니다. 어쨌든 떨어졌고요. 이제 세 번째 회사에서는 앞서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연습을 했고 그 결과 세 번째 회사에는 합격을 하였는데 그 회사가 바로 오뚜기라는 회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합격한 이유가 저는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솔직하게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직도 왜 채용된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그러니까 전문대 나왔고 자격증 2개밖에 없는 원래 오뚜기 회사에서 뽑으려고 했던 인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저는 이 운도 노력한 사람한테 더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증 하나도 추가로 취득하고 해서 서류를 합격을 했고 면접이라는 기회가 주어진 건데 거기서 제가 뭐 우선순위로 채용이 된 건 아니지만 그 우선 채용된 사람이 포기를 해서 두 번째인 저로 넘어온 거잖아요. 좋은 운도 노력한 사람한테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실력도 입증이 되는데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어떤 거냐면 뭐 어느 사업장에 100명 이상, 50명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이 있거든요. 뭐 대충 말하면 소방 자격증, 뭐 안전 자격증, 뭐 이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한 자격증을 심지어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채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한 26살 정도 됐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나이 어린 인재를 키워서 이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오뚜기라는 회사에 결국 입사를 하였고 근데 입사하고 나서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사람들이 너무 다 좋았습니다. 중소기업 다녔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저를 왕따시키고 텃세 부리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 적은 인원수인데 근데 이 오뚜기라는 회사를 다녔을 때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은 더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좋아서 회사를 잘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이제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교훈과 또 저의 업무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오뚜기 다녔던 그 선임들한테 은혜를 갚고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도. 최근에는 오뚜기 그때 다녔을 때 저희 과장님을 한번 만났어요. 만나서 오랜만에 술 한잔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업무적인 강도가 있더라도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급인 오뚜기로 이직한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